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보통 황사와 미세먼지는 봄철에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는 겨울철에도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감기나 독감 같은 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니까요. 여러분들 모쪼록 겨울철 건강관리 보다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요. 마스크와 방한복을 이용해서 추위와 그리고 미세먼지를 둘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 유혜인입니다. 연말은 모임과 약속이 잦은 시기죠.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추우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오릅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2도였던 반면 오늘은 4도 넘게 오르면서 영하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5도 넘게 오르면서 오늘 서울의 영상권 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전북 내륙에는 최고 3cm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눈이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7도, 청주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낮 동안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3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손톱으로는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함께 보시면요. 손톱에 흰색과 푸른색이 나타난 경우 호흡기 질환, 간 질환을 의심해봐도 되겠고요. 까만 줄은 흑색종을 의심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결이 나 있는 경우에는 건조합니다. 오일과 영양제를 자주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갑상선 기능,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손톱에 신호가 온다고 하니까요. 손톱을 자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자, 연말연시를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해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연초에 목표가 뭐냐, 소원이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부자가 목표인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현실은 소득은 일정하고 지출이 늘기 때문에 네. 그게 참 쉽지 않다는 데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는 돈 없이 잘 아껴 쓰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명한 소비로 똑똑하게 부자 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습니다.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새해 이루고 싶은 목표 1위는 돈 많이 모으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술술 새는 돈은 막고 현명하게 부자 되는 방법. 알뜰살뜰 부자 되기 프로젝트. 저력과 저축만큼 확실한 재테크는 없겠죠? 최근 알뜰한 소비로 돈을 불리는 짠테크가 대세입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다면 스튜핏! 만약 저력과 절제의 참맛을 느꼈다면 슈퍼 그레이트! 다양한 짠테크 방법들 중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생활비 달력! 알뜰살뜰 부자 되기 프로젝트! 첫 번째, 생활 속에서 짠테크 실천하기! 생활비 달력으로 짠테크를 실천하고 있는 주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비 꽉 잡았어요. 이재현 주부. 지금 생활비 달력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위풍당당 한쪽 벽면에 떡하니 자리한 생활비 달력. 생활비 달력이란 매일 쓸 돈을 정해서 날짜별로 정리해놓고 그 금액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녀는 현재 9개월째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생활비가 지금 80만 원인데 그중에 4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하루에 15,000원씩 측정해서 달력을 쓰고 있어요.
현재 지연신의 가정 경제입니다. 월 소득 300만 원에서 식비, 보험, 대출 등 월 평균 지출은 250만 원 정도인데요. 뭐지 이거? 하지만 4살, 2살 남매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기 일쑤. 뭐야? 월급날 한 전주쯤에는 많이 힘들고 쪼들리는. 실제로 생활비 달력을 쓰기 전에는 월급날만 가까워지면 느는 건 한숨뿐이었다는데요. 우리 월급날 좀 남았는데 벌써 생활비가 얼마 남았지? 일주일 남았나?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생활비 달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린 특단의 조치가 생활비 달력이었던 것. 하루 15,000원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똑똑한 소비를 하게 됐다는 이지연 주부.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일이 줄어들고 네, 그 가서 쓰는 일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또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다 넣어놔야지. 그런데 따로 보관하는 저 돈의 정체는 뭔가요? 짜투리 금액 한 몇천 원 이런 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대출상하네. 자, 생활비 달력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찾은 후 날짜별로 분배합니다. 남은 금액은 저축하는 것 참 쉽죠? 어떻게 보면 작은 돈들인데 그걸 또 남아서 이렇게 저금하거나 이렇게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버리지 않는 돈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잘하고 있어. 그레이트 해야지. 그래. 여러분도 한번 생활 속 짠테크로 똑똑한 자산관리 해보세요. 알뜰살뜰 부자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자산관리사가 제안하는 투자 비법.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저축하고 투자하기에 모든 날이 좋았다. 돈 모으는 금융습관 어렵지 않아요. 이태원 자산관리사. 안녕하세요. 네. 똑소리 나는 자산관리 비법이 궁금하다는 정수진 주부. 저희 10년을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최근 전업주부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금 운용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10년차 정수진 주부. 앞으로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궁금하다는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달에 보험료가 한 7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교육비로 100만 원 좀 넘게 나가고 저희가 이제 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요. 현재 수진 씨네 경제 상황입니다. 월 소득 500만 원에서 보험료, 교육비, 생활비 등 월 평균 지출은 400만 원 정도. 살펴본 바로는 이 교육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정비용 등이 줄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 대신 여유 자금과 생활비로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연금 저축 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가계의 수익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진 씨에게 노후를 위해 여유 자금으로 연금저축 펀드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걸 추천했습니다. 가입 전 수익성과 균형을 이루는 상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포인트. 저희가 지금 자녀 걸로 저축을 CMA나 은행 적금으로 돈을 묶어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돈이 불규칙적으로 조금씩 발생할 때마다 코스피 지수를 살 수 있는 ETF라는 게 있어요. 네. ETF라고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로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이 합쳐진 상품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크게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죠? 성향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난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자산 배분형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별 주식보다는 개별 주식을 모아서 상장시켜 놓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시면 수익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깨비 자산관리사가 알려주는 비법,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재테크를 선택하라는 것. 조언해주신 것처럼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액 투자로 수시로 할 수 있는 ETF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자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부자 되겠습니다. 부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현명하게 굴리고 똑똑하게 관리하면 늘어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자산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41분이고요. 네. 이번에는요. 한 주간에 벌어진 연예가 소식을 다 전달해 드립니다. 주간 핫 토픽. 토픽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연예부 김묘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주간 핫 토픽 시간에 전현무, 추신수 선수처럼 네. 시그널 100% 도플갱어 스타들을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소개를 했지만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소개하지 못했던 아쉬웠습니다. 애매하게 네. 아주 조금 부족해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그런 스타들이 있습니다. 네, 네. 닮긴 닮았는데 어딘가 좀 미묘한 스타들이 많은데요. 사실 아이유 씨를 닮았다고 주장하시는 신봉선 씨, 그리고 보급형 정우성이라고 우기는 윤종신 씨 같은 2% 부족한 닮은 꼴 스타들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어떤 분일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왼쪽이 지금 이원희 씨고 EXID의 솔지 씨가 오른쪽입니다. 네. 아니 사실 이원희 씨가 평상시에 나 신세경 닮았어 하고 얘기하고 맞아요. 다녔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바로 2015년 EXID의 솔지 씨가 나타난 거죠. 두 사람이 좋아하게 된 건 어느 군부대 예능에서 만나게 됐는데 김영철 씨가 솔지 씨한테 외쳤죠. 솔지야, 너 여기 있어. 이원희 닮은 솔지, 솔지 닮은 이원희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솔지 씨 사실은 이게 화면에는 편집이 됐지만 본인 보기에도 너무 달라서 비명을 꽥 질렀고요. 이원희 씨는 미안했다 그래요. 본인이 좀 생각할 때 남자고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근데 그 뒤에는 두 사람이 친해져서 인증샷을 올렸는데 심지어 이원희 씨가 여장을 했어요. 걸그룹 여장을. 그렇게 해서 마치 자매처럼. 근데 저렇게 이원희 씨가 여장하니까 더 닮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머리를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니까. 네, 자매의 케미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네. 재밌네요. 예. 자, 성별을 초월한 닮은 꼴 두 스타 여러분께 확인해 드렸는데 2% 부족한 닮은 꼴 스타. 그 두 번째 스타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 누구죠? 국적을 초월했습니다. 박진영 씨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지금 2% 부족했다고 하는데 20% 이상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박진영 씨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낸 건 JYP 소속이죠. 그 미스 A의 민 씨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원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은 박진영 씨가 본인이 디카프리오를 닮았다라고 주장해서 굉장히 황당했다라면서 방송에서 폭로를 한 건데요. 사실 둘이 닮았다고 하면 어느 한쪽은 약간 미안한 마음이나 민망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디카프리오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쇼케이스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격렬한 팬들이 디카프리오를 닮았다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디카프리오를 약간 패러디를 해요. 똑같이 옷을 입기도 하고 뭔가 머리를 흩날리면서 그런 사진을 찍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반응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 보면 어렸을 때 사진이거든요. 과거 사진 아까. 이게 과거 사진이라서 우리가 몰랐구나. 과거 사진입니다. 왼쪽이 박진영 씨, 오른쪽이 디카프리오. 네, 디카프리오가 조금 얼굴을 저렇게 익살스럽게 하니까 뭔가 그래도 닮은 느낌이 가르마도 비슷하고요. 진짜 찾다 가르마를 찾게 되는군요. 네. 그러네요.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내가 닮았다라고 주장하는 스타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맞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닮았다라고는 잘 안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성별을 초월한 닮은꼴 스타, 국적을 초월한 닮은꼴 스타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주인공은 어떤 분일지 공개해 주시죠.
티파니 씨, 예. 노사연 씨. 지금 보세요. 자막도 예, 왼쪽에 티파니, 오른쪽에 노사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예, 왼쪽이 노사연, 오른쪽이 티파니입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김현욱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보통 조금 못한 사람이 내가 누구 닮았어 이런다. 예. 예상하셨겠지만 이 소문의 진원지는 예. 노사연 씨입니다. 그죠? 예. 네. 나 보통 닮았어. 그렇다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아니 성별 뭐 국적 다른 거에 비하면 정말 닮지 않았나요? 네, 네. 사실 두 사람이 눈웃음이 되게 예쁘고 맞아요. 잘 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가에 주름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가지런한 치아까지 치아가 정말 네, 가지런하시더라고요.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제 노사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티파니 닮은 게 아니라 티파니가 날 닮은 거야. 그러네요. 그런 노사연 씨가 먼저 순간.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순간 이 소녀시대의 팬들이 걱정되셨겠죠. 아니 나는 버팔로를 닮은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게 일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2% 부족한 닮은꼴 스타가 아니라 네. 완전히 닮은꼴 스타 탑 15위를 뽑았는데 네. 15위에 뽑혔어요. 아, 진짜요? 이게 아니 꼴찌 아니야? 상위권이네요. 이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2% 부족한 스타가 아니라 완전 닮은꼴 스타에 진입을 했거든요. 15위에? 네. 보통은 10위까지 뽑는데 왜 여기는 15위죠? 아 이게요. 2010년도에 정말로 제작진이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어요. 진짜요? 예.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노사연 씨와 티파니 씨를 닮았다고 한 거죠. 혹시 세뇌당한 건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티파니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 제가 좀 입이 커서 노사연 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이 경우에는 서로가 좋아하는 닮은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2% 부족한 예. 닮은꼴 스타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은 누굴까요? 다음은 아시겠어요? 도울 선생님. 오른쪽은 이제 이서진 씨인데. 네, 도울 김용호 아. 선생님이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 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과거 모습이 조금 더 들어가. 이 사진이 보통 이 과거죠. 과거 사진인데요. 네. 젊은 예. 날의 김용욱 선생님입니다. 네. 도울 예, 예. 선생님인데 네. 뭔가 이 강한 턱선, 남성다운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이목구비가 이서진 씨랑 좀 저는 닮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이목구비를 한번 바꿔봤는데요.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네, 뭐 저는 굉장히 위화감이 1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위화감 조금 들긴 하네요. 그러네. 그런데 뭐 네. 조금 왼쪽은 네. 저기 그 누구죠? 그 배우 신현준 씨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신현준 씨요? 신현준 씨. 아 그런데 정말 이목구비가 닮긴 네. 했는데 이거 좀 합성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손을 봤으면 더 비슷했을 텐데라는 네.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혹자들은 그래서 이서진 네. 씨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도울 선생님처럼 그런 강인한 모습이 더욱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살이 좀 더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들 예측들 하더라고요. 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도울 김용옥 선생의 과거는 이서진 씨의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사실 진짜 자세히 보면 눈, 코, 입이 그 네. 이목구비 비슷해요. 자체는 굉장히 느낌이 비슷해요. 비슷하시네요. 그러네. 예, 2% 부족한 네. 닮은꼴 스타 다음은요. 네. 공개해 주시죠. 3명이네요, 이번에는. 지금 약간 혼란이 오는데 네, 맞습니다. 김고은 씨, 심상정, 네, 이수지 그렇죠. 세 분이. 다 근데 예. 맨 왼쪽에 보이는 분이 심상정 의원 젊은 시절에 심상정 대표였는데 네. 이 심상정 의원이 2초 김고은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 이 젊은 시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사진이 좀 김고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네, 중앙적인 비슷해요. 이런 느낌이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아들이 또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예. 본인이 너무 강렬히 원해서 그러는 것 같다. 대답을 강요한다. 아, 이 사진? 네, 이 모습이요. 네. 근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래. 3월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풋풋하니까. 네, 내 리즈 시절이 좀 닮지 않았나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의 영향, 도깨비 영향으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예. 빼도 박도 못하게 본인이 나는 김고은이야라고 주장한 증거가 있습니다. 4월 1일이었어요. 네. SNS 프로필 사진 자체를 김고은 씨로 올린 거예요. 이야. 아니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올립니다. 괜찮겠죠? 했는데 누리꾼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라고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확실한 했는데 각인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 싶기도 근데 해요.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네. 또 이게 그런 세뇌가 되죠. 그럼요. 거기다 2초 김고은 별명. 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러네요. 2초 김고은. 2초긴 하지만 그래도 김고은 씨와 닮았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예. 자, 김고은 씨에 이어서 네. 닮은 꼴 부자인 분 또 있다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죠. 잠깐만, 가운데가 누구죠?
양쪽에 두 사람을 닮은 누군가를 왼쪽은 지금 정석원 씨고 오른쪽 분이 워너원의 옹성우. 옹성우. 가운데는 누구죠? 바로 김무열 씨입니다. 김무열 씨. 김무열 씨는 사실 닮은 꼴 부자라고 불릴 만큼 닮은 사람이 많았어요. 진중권 평론가. 진중권 씨도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네요. 요건 진짜 닮았다. 네. 그리고 가수 션. 션도 닮은 어떤 선한 이미지가 굉장히 닮았는데요. 최근에 닮은 꼴 리스트에 앞서 보신 지금 나오고 있는 두 사람이 거론이 된 겁니다. 정석원 씨도 있고요. 또 옹성우 씨가 있는데 일단 옹성우 씨를 닮았다는 것에 대해서 김무열 씨는 조금 미안하다. 팬들에게도 미안하고 당사자들한테 미안하다. 그런데 왜 셀카를 찍었을 때 굉장히 잘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잘 나오는 순간은 아주 조금 옹성우를 닮은 것 같다. 하지만 평소에는 진중권 씨와 옹성우 씨의 어떤 가운데 중간 정도에 위치하지 않나라고 또 겸손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스스로 거론을 한 인물이 바로 정석원 씨입니다. 정석원 씨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뿌듯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김무열 씨가 또 스스로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닮은 꼴 스타 얘기하는 건 해도 참 그 얘기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아나운서가 됐을 때 유열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닮았네요. 유열 씨. 예. 저는 저보다 완전 잘생긴 사람을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객관적이죠. 거기다가 노영국 씨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노영국 씨도 탤런트 노영국 씨. 근데 그분 사진을 봤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똑같아서? 내 사진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역시 유열 씨보단 노영국식적으로 더 마음을 주시네요. 저도 숟가락을 좀 올려도 될지. 그 예전에 저희 김현욱의 국문에게서 설리 씨를 닮았다고. 설리 팬들 들고 일어나서 한예슬 씨를 닮았다는 소문도 떠들더라고요. 네, 저는 실물 처음 뵀을 때 한예슬 씨 같다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워낙 미인이니까요. 이렇게 또 한 숟가락 제가 올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좋은 게 다 가네요. 본인도 저 이거 얘기를 해줘야죠. 김효석 씨도 혹시 들어본 분?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지. 제 입으로 얘기를 해라. 제 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이 떠올라서. 트와이스의 정연 닮았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욕도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자료 화면을 준비해서 확실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모만 닮은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그렇죠. 소름 돋게 또 닮은 스타들이 있는데 이른바 평행이론 스타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배우 최초의 석사학위 획득, 그리고 다음 분은 S대 출신의 원조 엄친딸인데요. 어떤 분이실지 먼저 보겠습니다. 유지인 씨, 그리고 두 번째는 김태희 씨네요. 얘가 이제 어떻게 평행이론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외모만이었다면 이 두 분은 뇌 속까지 닮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일단 이제 유지인 씨 여기도 나왔지만 그 중앙대 제2대에서 여배우 최초로 석사학위를 땁니다. 진짜요? 이렇게 무슨 야간 대학원 이런 것도 훌륭한 데지만 문과 대학원으로 석사학위를 땄고요. 그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좀 지적이고 세련됐고 그리고 장미희 씨는 뭔가 청순하면서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정윤희 씨는 동글동글하면서도 귀여운 그런. 그러면서 이제 누구랑 비교하냐면 나는 김태희. 또 동글동글하고 이제 귀여운 거는 송혜교 씨하고 정윤희 씨가 닮았다. 또 섹시하면서도 매력적인 건 전지현 씨와 장미희 씨가 닮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근데 그 분석이 좀 맞다도 싶고, 실제로 또 김태희 씨도 보면 S대 출신의 원조 엄친딸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트로이카가 유지인, 장미, 정윤이었다면 김태희 씨 때에는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가 또 일명 태혜지. 그렇죠. 태혜지가 또 트로이카인데 김태희 씨의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교 1등이 문제가 아니다. 중학교 1, 2, 3학년을 내리 100점 만점을 받다 보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다. 정말 뇌생남이라고 하면 여기도 뇌생녀죠. 그래서 두 사람을 닮은 꼴 평행이론 스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유진 씨와 김태희 씨. 데뷔 후에도 또 공통점이 많다면서요.
네, 데뷔 후에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대 트로이카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유진 씨는 70년대 후반입니다. 장미 씨, 정윤희 씨와 함께 3대 트로이카로 정말로 이름을 날렸었죠. 네, 네. 정윤희 씨가 어떤 나는 77번 아가씨로 대표되는 백치미를 보여줬다면 네. 장미 씨 같은 경우에는 겨울 여자로 청순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볼 때에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 세련미를 통해서 당시에는 조금 더 특이하고 특출났던 그런 매력을 선보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희, 해교, 지연이 이렇게 세 명이 트로이카로 불리잖아요. 현대 트로이카. 네. 심지어는 이 이름으로 시트콤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랬었죠. 네, 다양한 작품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활동 후에도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네요. 그러네요. 야, 정말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 3대 트로이카 속 두 분 소식 저희가 잘 봤고요. 네. 이번에는 다음 평행이론 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원조 포켓걸 그리고 국민 여동생인데요. 원조 포켓걸 혜은이 네. 씨네요. 국민 여동생은 대충 감이 오는데요. 아이유 씨입니다. 네. 혜은이 씨와 아이유 씨. 네. 이 둘의 공통점은요. 모두 10대 때 데뷔를 했다라는 일찍 점이죠. 데뷔했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혜은이 씨는 19살에 데뷔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어리기 때문에 앳된 외모를 갖고 있지만 폭발적인 가창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진짜 앳됐다. 네, 또 동료 가수들과 음악 평론가들이 70년대 대표 가수는 누굴까라고 물으면 혜은이라고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유 씨 역시 15살에 데뷔를 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는데 역시나 실력이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데뷔 때부터 주목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요. 3단 고음, 또 사랑스러운 목소리, 굉장히 상반되는 매력을 보이면서 매력 덩어리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데뷔 직후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뜨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혜은이 씨는 데뷔 이후에도 한참이 지났는데 히트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강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프로듀서들이 혜은이 씨 노래를 라디오에 틉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기가 확 올라간 거죠. 이 시점이 곡이 발매가 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렇습니다. 이 노래군요. 정말 지금까지도 많이 불리는 곡이죠. 아이유 씨 역시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물론 실력파다라는 주목은 받았지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곡이 사실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냥 굉장히 신예가 주목할 만한 신예가 나왔다 정도였는데 이후에 이제 3단 고음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무대에서 그야말로 어린 나이에 모든 걸 휘어잡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이러다가 성대가 망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닮은 잘하시는데요. 닮은 게 많은데요. 근데 두 사람 외모도 많이 닮았네요. 맞아요. 특히 이제 각자의 리즈 시절, 아이유 씨는 지금이 리즈 시절이죠. 보면은 정말 닮은 게 소처럼 큰 눈,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쌍꺼풀이 있는데 데뷔하자마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 생긴 거예요. 성형했구나 이런 의혹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는데 혜은이 씨에게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나 이거 그냥 내 눈이다. 아이유 씨도 마찬가지예요. 데뷔 전 내 사진하고 보면은 달라진 거 나도 인정하는데 성형 안 했다. 근데 사실 보면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이렇게 좀 나이 먹어가면서 쌍꺼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시구나. 저 처음에 쌍꺼풀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은 거의 주름 수준으로 한 3개씩 있어요. 그렇죠. 쌍꺼풀 부자시네요. 눈꺼풀이 좀 얇은 분들이 이렇게 좀 나이 들면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는 금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닮은 꼴 스타들 아주 재미있게 살펴봤는데 제가 각자 다 닮은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웠는데 마지막으로 홍종선 기자 닮은 사람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라미란 씨 닮았어요.
저 너무 좋다. 정말요? 그렇게 비슷하진 않아요. 아니,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아니, 저 사실 조금 혼자 아무한테 말 안 하고 저 혼자 나 좀 라미랑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딱 찾아내잖아요. 생각했거든요. 예, 제가 원래 잘 찾습니다. 와, 최고의 대세 스타 라미란 씨를 닮았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닮은 꼴 스타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요 연예계의 온도. 날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에게는 맑음이고 어떤 스타에게는 흐림인지. 자, 이 부분은 추혜정 씨가 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연애의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도 맑은 날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수 겸 배우 엄정화 씨인데요. 정말 화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엄정화 씨가 돌아온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명실상부 가요계 섹시퀸 엄정화 씨의 컴백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흐린 날씨로 가보겠습니다. 네, 배우 김혜선 씨입니다. 네, 80년대 하이틴 스타로 데뷔해서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얼마 전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의 온도 흐린 배우 김혜선 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피플앤 이슈에서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탈세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좀 먼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그 김혜선 씨가 그 탈세가 된 거는 이제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아요. 4억 7천만 원. 거의 5억 돈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4억 7천이 아니라 14억 7천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이걸 10억을 갚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7천만 원, 올해 낸 이자만 7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 쌓아두고 그 세금 안 내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좀 억울하다라는 거고 또 이 배경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냐면 그녀는 원조 책받침 스타였습니다. 맞아요. 네, 활발하게 지금도 이 채널 돌리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일본에 가서는요. 또 화보도 찍었었어요. 원조 한류 스타죠. 그랬던 그녀가 연애 활동은 이렇게 활발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죠. 가만 생각해 보시면 1995년 첫 번째 결혼하는데 그래서 연예계 생활 좋고 미국도 갔었어요. 근데 또 이혼을 했죠. 2003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1년 뒤 2004년에 또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때 연상의 사업가랑 있었는데 이때도 3년 만에 또 2007년에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이때가 문제예요.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서 이 남편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그 빚을 본인이 다 떠안으면서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게 김혜선 씨와 속속사의 주장인데 너무 다행인 건 그래도 세 번째 결혼 잘하셔서 지금 알콩달콩 사는 모습들 뭐 SNS로도 유튜브로도 보여주고 계시죠. 네, 어쨌든 뭐 성실히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혜선 씨의 이 속사정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는 있나요? 어떤 속사정을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속사정이에요? 속사정을 설명해 주셨고. 다음 또 어떤 스타를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윤계상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최근에 탈세 구설수에 올라왔었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의혹보다는 구설수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범죄도시에서 장첸 역할로 정말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윤계상 씨가 지금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뭐 고액 찬압자 명단에 올랐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윤계상 씨가 탈세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 제보자 A 씨의 주장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좀 시작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일단 윤계상 씨가 강남에 있는 한 가구점에서 침대를 구입을 직접 합니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업체는 윤계상 씨다 보니까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인증샷을 SNS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계상 씨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고 왜냐면 노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진 한 장 찍고 이것이 올라가도록 허락을 하면서 할인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윤계상 씨가 침대를 구입하기 그 직전에 한 3개월 전쯤에 이 제보자 A 씨도 같은 침대를 구입했어요. 그랬는데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침대 가구 업체와 법적 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중에 업체가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침대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뭐 윤계상 씨도 쓰고 여러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도 다 쓰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면서 개인 정보를 법적 자료로 이게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A 씨는
윤계상 씨가 침대를 할인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이 SNS라든지 거기에 올라왔던 것을 광고로 모델로서 이 사람이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료로 현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탈세를 한 정황이 보여진다면서 국세청에 윤계상이 탈세했다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도 윤계상은 탈세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윤계상 씨 입장은 어때요? 윤계상 씨는요, 단순한 소비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출했다거나 법원에 또 모델로서 홍보의 활용을 한 것은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됐다라고 제기를 했었고 업체 측도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SNS에 올린 것이 아니라 홍보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도 윤계상 씨의 사진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지만 추후에 문제를 제기했고 또 사과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계상 씨와 침대 업체 측에는 법적 공방 없이 끝이 났습니다. 네네네. 자, 이 사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맑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항상 화제를 몰고 왔던 만큼 또 한 번 엄정화 열풍이 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년 만에 그 정규 앨범을 내놨어요. 근데 그 이제 먼저 4곡 그러니까 선보였었고 요번에 또 4곡을 선보였는데 아니 몸매도 그대로고요. 요번에 거의 무슨 수영복인지 에어로빅 패션 같은 거다 아주 굵은 웨이브 머리 해가지고 했는데 레트로풍의 이 음악과 댄스 지금 보시죠. 안무가 완벽해요. 그리고 뭐 이 속도감 이런 것들이 그 예전 그대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정말 무슨 뱀파이어 미녀냐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이제 지상파에서 열릴 가요대전에서 정식 무대는 처음 보게 될 텐데 이 공개된 뮤직비디오만으로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엄정화 씨 정말 원조 섹시 디바잖아요. 포이즌 단발머리 그리고 초대 부채 댄스 그리고 몰라 이제 여기 헤드셋 하고 이렇게 아무도 몰라 막 이거 제가 흉내는 잘 못 내지만 요 굉장했는데 지금 저게 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탄탄한 가창력 그리고 굉장히 건강관리 잘해오고 있고 노력을 그만큼 한 거죠. 춤 실력 계속 해오고 있고 요번에 또 화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효리 씨랑 정려원 씨도 피처링에 참여를 했어요. 이효리 씨는 그 스타들이요. 사랑을 받지만 동시에 비난을 받잖아요. 그런 노래를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이 딜루전이란 노래에 참여를 했고 정려원 씨는 포토그래퍼가 돼서 엄정화 씨의 멋있는 모습을 사진가가 돼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그래퍼라는 노래에 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고 후배들도 도운 만큼 화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또 엄정화 씨가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그동안 남모를 아픔을 겪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이죠.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물론 초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이 잘 됐지만 후유증으로 이 성대가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뭐 노래를 앞으로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 재활을 통해서 가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간 핫토픽 연예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새로운 꿈에 도전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업 생활에 어떤 잃었던 금전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는 금전보다는 향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30년간 한 우물을 파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움의 길을 걸어온 최봉렬 대표. 그의 도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경기도의 한 작업장. 최봉렬 대표의 일터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분야.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물을 확인하는 눈빛이 매섭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위기. 여기서부터 여기는 좀 넓고 여기는 좀 좁고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돼 싶은데. 대표님이 워낙에 그 베테랑이시라 일에 대한 꼼꼼함도 많이 배우고
실력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가 30년째 일해오고 있는 일은 반도체 배관 시공 분야. 반도체 배관은 독성가스가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용접을 할 때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접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떤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치명적인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이 저희는 반도체 가스 쪽을 시공하는 시공사는 생명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특성상 독성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이 여러 가닥이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최봉열 대표. 그래서 지금 샘플링 좀 뽑아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봅시다. 네. 과연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표면 비드는 괜찮은데 이면 비드가 조금 여기랑 약간 차이가 있네. 다시 한번 수정을 더 해야겠네. 이거 검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샘플링이 잘 나와야 이걸 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현장에 가서 조건을 맞춰서 이제 용접을 하는 거니까요. 네. 반도체 배관 분야에 몸담은 지 30년. 특수 배관 용접 분야에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용접이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열심히 노력한 최봉열 대표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30년 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도 이게 86년도에 이제 제가 입문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가장 즐기는 건 이거다. 그리고 현재도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공부할 분야는 이 분야다. 그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아 기능 한국인에 선정되었는데요. 안전하고 정확한 시공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최봉열 대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좀 방향들이 보이고 두루 융합이 돼서 기능 한국인에 선정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좀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지금도 늘 연구하는 최봉열 대표. 이건 흔히 보던 길쭉한 모양의 배관이 아니네요. 특허 관련해서 하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벨로즈를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사용하는 가스들이 좀 독성 가스가 많으니까 얘가 부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저희가 구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개인적인 기술을 갈고 닦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허까지 연구하는 최봉열 대표.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보다는 좀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허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서 그 회사의 그 기술이 더 고집약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연구들의 뒷받침이 되어준 것은 바로 이 자격증들인데요. 11개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86년도에 사실 이제 이 건축 배관을 이제 입문을 해서 건축 배관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기에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딴 이유도 처음에 모르는 부분은 저희 고객사들하고 만났을 때 고객사들의 이제 대화가 안 되면 그분들 흔히들 하는 얘기가 야, 자격증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묻길래,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했던 업무를 위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객사들한테 좀 인정을 받는. 따기 힘들다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최봉열 대표. 남들보다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쉬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취득한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기술을 배우면 빨리 진출하겠다 해서 이제 취득을 했고요. 체육교사가 꿈이었던 최봉열 대표.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선택한 것이 반도체 배관 분야. 30년 동안 한 길을 걷다 보니 어린 시절의 꿈까지 이루게 되었는데요.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아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교육을 받은 그 인원들이 나중에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이 계통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와서 찾아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어떤 교육자의 보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또 바쁘게 이동하는 최봉열 대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고객사인데 여기 이제 회사 뭐 직원분 한번 만나고 금년도 뭐 매출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년도 계획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겸사겸사해서 뭐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 오, 가만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이었고. 네. 저기 봤습니다. 협력업체에서도 인정받는 최봉열 대표인데요.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실력과 다양한 자격증을 통해 증명된 전문 기술. 키우기 위한 내용. 근데 어차피 뭐 거기가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화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요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새로운 부분이 그래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우수 숙련 기술인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때부터 이제 더 놀라게 되는 거죠. 몰랐던 부분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근데 충분히 기술력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뢰성이나 그 회사 규모 이런 부분이 더 뒷받침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셨다, 얘들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네. 불 빠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가장 즐거운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잘하게 되는 건 있는데 또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의 차이.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잖아. 좋아하면 그거를 계속 봐. 그치,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이제 잘하게 되거든. 자격증 따느라 바쁘셨고 뭐 회사 갔다 오시면 밤늦게였으니까 그랬었어요. 이제 좀 자리 잡으셨으니까 좀 저희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꿈을 택했던 최봉열 대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가족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믿음. 역시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열심히 이렇게 자기가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내 남편이지만 자랑스러웠어요. 최봉열 대표의 배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예, NC에서 연수과정 그 과정평가형 역량 강화라가 해서 후진 양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외부 평가도 참여하고 이제 그럴 의사로 오늘 교육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최봉열 대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지금의 성공을 이루게 해준 건 아닐까요? 계속 좀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 또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내 주변의 동료들한테 또 좀 도움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기능 한국인 최봉열 대표. 더 먼 미래를 보며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그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겨울철 급증하는 추돌 사고들을 살펴보고 네. 이것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 그리고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빙판길이나 눈길을 대처하는 겨울철 맞춤 운전법, 네. 그리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동차 점검법까지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그랬죠. 오늘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더 있다고 중요한 해서 거. 산업부 황교락 기자를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네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요, 자동차 안전운전법이나 뭐 점검법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지 아실까요? 저희는 추측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이거 더 중요한 게 뭐지? 이런 생각. 네.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신호를 잘 지키자. 그건 너무 기본이고. 네. 네, 한 가지 힌트를 네. 드리자면요. 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최근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자전거가 차에 박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이상하죠, 뭔가?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자동차만 이렇게 구겨졌을까요? 아니, 자동차가 무슨 케이크예요? 케이크에다 초를 꽂은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네, 이 사진 제목이요. 예. 중국산 자동차의 내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중국산 자동차랑 이 독일제 자전거랑 자전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저머니 이렇게 돼 있네. 네, 그런데 웃기게도 중국산 자동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러네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네. 이게 뭐 재미있게 연출된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실제 사고 현장이고 만약에 내가 저 차량에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시나요? 저도 종이장처럼 구겨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종이장처럼 구겨져서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올 테니까. 위험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법이나 운전법도 중요하지만 차 자체가 튼튼하지 않다면 그러네. 예,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예. 근데 사실 운전자 예. 입장에서는 내 차량의 내구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그렇다고 차를 사놓고 그걸 어떻게 내가 두드려 볼 수도 없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타는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또는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이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지표로 작용을 하는 IIHS 안전성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IIHS는요, 1959년에 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충돌 테스트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IIHS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IIHS에서 인정한 IIHS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제 이런 문구를 많이 봤을 텐데 이게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예요? 예, 맞습니다. 비영리 단체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은 정부기관이 아니고요. 예. 이 자동차 안전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그냥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각종 지표나 뭐 안전장치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러면요. 이게 역으로 이 미국 정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시정하라고 제안을 하기까지 하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무엇보다도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요. 매년 신차가 전 세계에서 수백 대씩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겠죠. 이 출시된 차들을 모두 안전성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로 충돌을 해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 IIHS에서. 네네. 그럼 이거는 여기 이제 출고한 회사에서 차를 보내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 우리가 알아서 새로 나온 차 한번 테스트해보자 가져와서 다 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가 어느 정도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말 믿을 만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다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지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네요. 네, 이곳에서는 총 4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돌 상황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또는 운전자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작용하는 충돌 안전성을 하고요. 또한 뭐 충돌 방지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뭐 전조등이나 뭐 아동용 시트 요즘 많이 장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돌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요, 먼저 좀 약한 강도로, 그러니까 자동차의 한 25% 정도가 망가지도록 이 충돌을 해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 충돌할 때 자동차 골격이나 뭐 운전석이 얼마나 부서지는지 등을 판단을 해서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차가 사고가 나면
전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100%의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험은 차량의 25%만 부딪히게 하는 거죠? 예. 실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율이 자동차가 25% 정도 그래요? 파손되는 부분이고요. 또 교통사고 사망자의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하고요. 또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실험도 하는데요. 이거는 차량의 40% 정도가 파손되도록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기술이네요. 25%만 파손되도록, 40%만 파손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 충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이 실험에 더 신뢰가 가는데 사실 보면 지금 자료화면에서 본 거는 전면부 충돌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안전성을 또 저희가 안심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거 말고도요. 천장의 어떤 강도를 테스트하는 것도 해요. 그래서 천장. 물건이 떨어질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지금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게 뭐 차량 무게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를 버틸 수 있으면 최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 제조사들이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또 설계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제 머리에서 떨어지는 위쪽에서 떨어지는 그런 충격에 어떻게 버티는지 이런 테스트 뭐 다양하게 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또 뒤에서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드는 의구심은 과연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는 몇 대나 될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매년 IIHS에서는 수백 대의 차량을 이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최고 등급을 받은 자동차, 근데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된 자동차가 38대 차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테스트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38대였지만 올해에는 15대 차종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종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상당히 눈에 띄는 게 여기에 우리나라 자동차도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15개 차종 중에 6대가 무려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담긴 회사예요. 15개 중에 6대가 담긴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야. 뭐 이 밖에도 이제 충돌 테스트에서 양호한 결과, 뭐 그 밑에 단계죠. 최고가 아니라 좀 양호하다라고 판단된 것이 47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10대나 포함이 되는 등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군요.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차가 저 리스트에 있다는 것만 봐도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새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또 이런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새 차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차가 있으시다면 이 홈페이지, IIH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충돌 동영상들이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차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차가 안전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내가 또 조심하면 이중으로 우리가 안전성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팁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굿모닝 차차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택배 서비스는 이제 기본. 세탁 서비스에 음식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마켓을 넘어 이제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편의점.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편의점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물류창고. 다양한 상품들이 매장으로 이동하기 전 꼭 거쳐야만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을 배송을 해주는 물류센터입니다.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이 여기 다 있죠. 편의점에 있는 제품 여기 다 모였다. 각종 생활용품부터 음료, 포장 음식까지 주문에 맞게 분류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엔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을까요?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가정간편 등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이용률이 더 높아진 편의점.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장소가 됐는데요. 택배 서비스는 이제 기본 중의 기본. 편의점 도서관은 물론 편의점 약국까지 등장했습니다. 혼밥족들을 위한 혼밥 카페, 항공권 예약 서비스, 편의점 노래방 등 그 끝을 알 수 없는 편의점의 변화. 심지어 빨래를 할 수 있는 편의점까지 등장했다는데요. 편의점의 세탁기라니 어찌 좀 낯설죠? 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일하느라 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퇴근길에 맡기셨다가 뭐 물품 구입하시고 가셨다가 이제 다시 찾으러 오시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세요. 현대인들의 생활에 맞춰 간편함을 무기로 갈수록 변화하는 편의점. 다양한 편의점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요즘엔 이 편의점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라는데요. 겉보기엔 일반 편의점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은 순간 아니 이 분위기 뭔가요? 여기 진짜 편의점 맞아요? 네, 여기 편의점인데요. 포차를 접목한 곳이에요. 들어는 봤나 편의점 포차.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조리대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편의점 포차의 매력인데요. 간편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 때문에 젊은이들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단골층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가끔 동료들하고 오거든요. 요즘에는 경기도 어려우니까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편의점처럼 이제 종류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편의점의 매력이라면 뭐니 해도 다양한 음식. 만두, 치킨, 피자, 골뱅이, 곱창, 찌개 없는 게 없다고.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끓여 먹는 라면. 포장만 벗기면 금방 조리가 된다니 참 간편하죠?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빨리 끓기도 하고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끓인 것처럼. 네. 괜찮다가도 누가 먹는 것만 보면 꼭 한 젓가락 얻어먹고 싶게 만드는 마송의 음식 라면. 그 라면에 대항하는 서양 요리 스파게티도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인데요. 치즈를 듬뿍 올린 저 스파게티.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일반 편의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질리는데 여기는 이제 저만의 조리 방법으로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예상외로 편의점 그 메뉴인데도 이 맛이 괜찮아요. 수준이. 좀 더 그럴싸한 요리가 먹고 싶다면 이곳에서 조리를 살짝 거들어주는 메뉴가 딱인데요. 재료 준비가 까다로운 부대찌개도 편의점과 함께라면 순식간에 뚝딱. 단 제품 그런 이제 일반 상품을 여기서 맛있게 요리도 하고 또 플레이팅도 해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입으로도 먹지만 눈으로도 먹는 그 기쁨이 배가 돼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편의점 음식의 놀라운 변신. 편의점 음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든다는 건데요. 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전문점 요리 부럽지 않은데요? 색달라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음식들을 이렇게 해먹는다는 게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바쁜 일상,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것은 직장인, 대학생, 중장년층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죠? 편의점 포차는 저렴한 가격과 맛, 재미까지 모두 만족시키며 일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어머, 방송인 양준혁 씨 아닌가요? 편안하고 또 단가나 이런 게 뭐 다른 데 비하면 한 절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특히 뭐 젊은 친구들, 뭐 대학생들한테는 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세대를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한 편의점. 오래전 진짜 포장마차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정다운 분위기를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됐네요. 이런 분위기 정말 좋지 않나요? 일반 편의점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색다른 편의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편의점에서 진짜 정말 재밌게 놀다 갑니다. 공간을 넘어 이제는 문화가 된 편의점. 서비스가 향하는 곳은 결국 사람이기에 그 변화가 더 기대되는 거겠죠? TV 속 상황을 보고 연상되는 한자를 공부해보는 시간, 연상 한자.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 역전의 성공 신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우물만 판 장인이라는 건데요. 오늘 만나볼 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기술의 장인, 어떤 분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이곳은 전 직원이 9명뿐인 작은 회사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술자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 인천의 황금손 같은 그런 모든 거 다 능하시는 분? 건물 중에 건물이에요. 맞춰가지고. 대체 어떤 분위기에 직원들이 이렇게 칭찬 일색이냐고요? 바로 이 사람, 서정석 기능 한국인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차가워진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보기엔 평범하게 금속을 다루는 회사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작업이라는데요. 그런데 저거 탭이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선배 동료까지 소환해보지만 불량으로 만들어진 제품 때문에 기계가 오류가 나는 상황. 직각이 평행하게 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면에 비해서 지금 대체 이를 어쩌죠? 왜 뭐야? 그때였습니다. 상황의 문제점을 보고받는 한 사람. 그리고 이게 기준면이 지금 잘못됐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쳤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해결책을 알고 있나 봅니다. 문제점을 보고받기 바쁘게 공구들을 챙겨오는데요. 이걸 왜 안 됐어 이걸 돼야지. 이게 직각 기준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 이렇게. 예. 어? 예. 탭이 낮아야 이 면에 대한 직각으로 탭이 낮아지는 거야. 결국은 불량이야. 탭이 잘못 나서. 어? 육안으로는 찾기 힘든 결함까지 바로 잡아낸다니 놀라울 따름인데요.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 힘드셨잖아요. 그게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나 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치세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뭐 당연히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발명하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뭘 만드신 거예요? 저 제품 자체를 제가 또 개발을 다 했어요. 기계 자체를 직접 다 개발했다는 이 사람. 초음파 용착 기술의 국내 1호 박사로 불리는 서정석 대표인데요. 사실 보기엔 평범한 금속들인데 이게 다 직접 발명한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이 만든 기술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서정석 대표. 지금은 초음파 금속 용착 기술입니다.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동을 가지고 마찰열에 의해서 금속을 붙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음파 진동을 통해 생기는 마찰력으로 두 개의 금속을 붙이는 거라 보면 되는데요. 그냥 콕 하고 찢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1초에 약 2만 번 이상의 떨림이 가해집니다. 그럼 마치 용접을 한 것처럼 두 개의 금속판이 붙게 되는 거죠. 참 생소한 것 같지만 우리 실생활 많은 분야에 응용된 기술입니다. 사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기술들을 해외에서 전량 수입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을 자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서정석 대표입니다. 잊지 마. 첨단 기술을 외국에서도 만드는데 우리나라라고 못해낼 이유가 없다는 젊은 도전 정신이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에 혁신을 이끌었죠. 왜냐면 전장이 짧으면은 또 불량 나잖아. 잘 배워야 돼. 기술력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힌다는 서정석 대표. 그래서일까요? 앞에 시계가 이상하면 시계 좀 봐주세요. 그래? 네. 회사에서는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만능 일꾼으로 변신한다는데요. 10년 전 구입한 이 괴종 시계가 요새 들어 창고장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시계방을 가거나 새 시계를 살 것 같은데 직접 맥가이버로 변신하는 서정석 대표. 시계 이곳저곳을 만지더니 10여 분 뒤 손을 내려놓습니다. 다 됐어. 시간 잘 맞네요. 그래? 사장님 있어야.
이사가서 돌아가서. 아, 그래?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물건을 좀 잘 만지세요? 네, 주로 뭐 고장난 거 있으면 만져서 제가 또 원상복귀 시켜놓고 그럽니다. 프린트기라든가 또 혹은 뭐 그 에어컨 뭐 송풍기 혹은 뭐 팬 또 기계에 뭐 모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고치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손기술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계방에 가서 고치는 거 배우고. 사실 젊은 시절까지만 해도 훗날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감히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그 당시에는 소문이 이제 어깨너머로 기술 배운다 이제 이런 식이었죠. 뭐 참 힘들게 했어요. 정말 피눈물 나게 뭐 손발이 이제 겨울에는 이제 동상 걸릴 정도로. 고등학교 진학에 떨어진 뒤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악착같이 배운 기술입니다. 참 고된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척박했던 환경이 그를 더 단련시킨 계기가 됐다네요. 지금도 그 근성과 열정 하나로 하루를 보낸다는데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조금 유별납니다. 근성이라 해야 할지 고집이라 해야 할지 집에만 오면 오직 뉴스 시청에만 푹 빠져 있다는데요. 뉴스를 본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면은 또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뉴스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뭐 드라마도 이렇게 방영되고 하니까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가 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항상 그 시간 뉴스를 보니까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마루에 TV는 항상 남편한테 양보하고 두고 와요. 때문에 아내 전용 TV를 하나 더 마련해야만 했지만 가족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7전8기라고도 하죠. 가족들 앞에서도 서정석 대표는 항상 도전하는 남자였고 성공을 향한 근성이 남달랐다는데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던 서정석 대표. 기계제작 기술사 책인데요. 좀 한번 도전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좀 짬짬 책을 좀 보고 있죠. 한창 공부할 때는 뭐 보통 한 4시간 정도 자는 게 뭐 허다했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하고 어떻게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어요? 이런 노력 끝에 2009년 한 대학교의 기계공학과 대학원에 들어갔고 결국 3년 만에 학사, 석사는 물론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네요. 그야말로 중졸 남자의 인생 역전입니다. 중졸이란 딱지표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뛰어든다는 게 또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게다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흔치 않죠. 인천인력개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학생들이 있는데 그 오늘 강의가 있어서 강의하러 가는 중입니다. 일주일에 2번 서정석 대표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날. 출근을 하는 날보다 더 긴장되고 설레이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는 날입니다. 잘 쉬었어? 여느 수업처럼 출석을 체크하는 것부터 강의를 시작하죠. 여영주. 네, 근데 학생이 많진 않네요. 아, 취업이 원래 20명인데 지금 취업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이제 거의 나갔고 또 내일부터 또 취업 나오면 내일은 또 더 줄겠죠. 이제 대학교를 가려다가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여기 인천인력개발원 알아봐서 일로 오게 됐습니다. 기술 산업에 대해서 밝은 미래가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현장 업무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탁월한 면이 많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좀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보람차면서도 때로는 꿈만 같다는데요. 우리가 힘들으니까 또 너무 바깥으로 가서 손가락 이렇게 걸리면 또 힘들어. 그러니까 가능한 3개 이상 이렇게 장구. 어느새 그가 배출한 제자만 수백 명. 아마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닌 도전과 열정이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실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 아닐까요?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그것을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대물림이죠. 그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그 후배들을 가르치고 이런 계속 대물림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매일 일보 전진 중인 기능 한국인 서정석 대표. 저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학들은 우리 기술을 배우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상한자의 장하순입니다. 오늘도 쉽게 연상에 공부하는 한자 공부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배워볼 한자는 발족입니다. TV 속 장면을 보면서 발족이 들어간 단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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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뚜이 화이팅! 하이! 뛰! 오케이. 하이! 화이팅! 화이팅! 뛰! 오케이. 화이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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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화이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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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하이! 뛰!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하이! 뛰! 그렇지! 그렇지! 잘 보셨나요? 국가대표 썰매견들과 썰매 끌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토의를 기특해 하는 가족들. 이번에 배울 한자 단어는 무엇일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서 잠깐. 썰매 끌기를 잘 마친 뚜이를 기특해 하는 가족들을 보며 연상되는 발족이 들어간 한자는 제가 찾은 단어는 만족인데요. 그럼 오늘 찾은 단어 만족. 한 글자씩 배워볼까요? 오늘의 한자 만족. 찰만 발족. 만족은 찰만과 발족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마음의 흡족함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찰만은 삼수병과 평평할 만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찰만. 물이 구석구석 가득하다라는 뜻이 가득하다의 의미로 발전된 한자 찰만. 발족은 무릎에서 발끝까지의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발족. 발. 충족하다를 뜻하는 글자 발족. 이번에는 발족을 붓으로 하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한 아이가 작은 배에서 뛰어내리다 발을 다쳤습니다. 아이의 절뚝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엄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발족이 부수인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부수가 같은 한자로 이야기를 만들면 한자를 쉽고 재밌게 외울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한자 찰만 발족. 거룻배 돈. 절뚝발이 건. 발자국 소리 공. 오늘의 굿모닝 연상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낮 서울 광화문 동화광장 일대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시는 이동식 홍보 차량을 이용해 룰렛 이벤트, SNS 인증샷,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소식 하나 저 전해드리죠. 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하는 2017 몸신 포럼이 오는 21일 명동
한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행사의 주제는요. 행복한 삶을 위한 특급 건강 장수 비법입니다. 네, 아래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참가비는 무료고요. 또 선착순 참가자 20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15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